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LPN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며칠 전에 제가 케어를 거부하는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원래는 제가 비디오를 찍게 된 게 예전에 있던 블로그들이 LPN에 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써놓은 부분이 있어서 도움이 되거나 뭐 저도 좀 재밌는 기록을 남겨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직접 겪고 있는 일들이 더 또 좀 제가 말을 더 잘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기억들이 더 잘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최근의 일들을 중심으로 좀 기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케어를 거부하고 있는 환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저도 지금 이런 일이 이제 아무래도 케어 시설 같은 데서는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록을 좀 남기게 되었는데요. 그 환자 같은 경우는 레지던트죠, 사실 거주민인데 그 환자 같은 경우는 계속 거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저희는 할 일은 다죠. 뭐 약을 주거나 뭐 밥을 주거나 아니면 뭐 샤워를 시켜야 되는 것들도 다 하고 또 한 번 갔다가 안 되면 또 시간을 어느 정도 두고 또 가서 또 다시 샤워하실래요? 아니면 약을 먹을래요? 아니면 밥을 먹을까요? 아니면 밥도 갖다 주기도 하고 음식이죠. 음식을 갖다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결국은 본인이 거부를 하는 건데 이론적으로는 거부할 권리도 있어요. 약을 거부할 권리도 있고 밥을 안 먹을 권리도 있고 여기서는 뭐 주별로는 다른데 캐나다 주별로 다른데 심지어는 죽을 권리까지 요즘에 좀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물론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뭐 과정을 거쳐서 죽을 권리도 인정을 해주는데 이거는 뭐 제가 나중에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케어를 거부하니까 저희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채팅을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굉장히 나이스해요. 이런 뭐 케어 퍼실리티 가서 일하면은 사실상 제일 힘든 부분이 가족들하고 어떤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나 가족들 대하기가 굉장히 힘든 까다롭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가족들은 굉장히 나이스했어요. 굉장히 나이스하고 뭐 잘 이해도 해주셨고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뭐 니네 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뭐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엄마가 굉장히 요즘에 좀 컨퓨즈하고 정신이 좀 없어지니까 좀 많이 좀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해서 저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었는데 엊그제 있었던 일인데 중간에 저희 이제 집에 가려고 준비를 열심히 막 하고 이제 마감 이제 리포트 해야 되니까 리포트도 준비하고 청소도 이제 물론 제가 쓰는 널싱 카트나 이제 주변 정리를 싹 해놓고 이제 다음 시프트를 넘겨야 되니까 그런 정리를 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케이스 매니저 그때 막 와가지고 야 일이 어떻고 저떻고 일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좀 짜증 나거든요. 왜냐면은 나 갈 시간 됐고 나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 일이 생기면은 뭐좀 늦게 갈 수도 있긴 하지만 또 마음이 이제 갈 준비 되다 보니까 그때 일이 생기는 건 좀 싫거든요. 근데 급하게 올라가지고 지금 있잖아 막 연락이 안 돼 막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좀 짜증이 났어가지고 그래 무슨 일인데 근데 그 케이스 매니저가 이제 신입이었어요. 신입. 근데 빨리 우리 지금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이제 같이 봤죠. 그랬더니 야 지금 가족한테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지금 케어를 거부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 가족들이 경찰에 고소를 하고 리포트인데 제가 간단히 고소라고 표현할게요. 경찰에 리포트를 하고 고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좀 진행하고 싶어 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았죠, 저도. 왜냐하면은 가족들 지금까지 굉장히 나이스했고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결국은 이해를 못하고 우리를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 사람들 결국은 이게 속마음이었었는데 겉으로는 정말 나이스 한 척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를 신뢰하지 않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채팅한 거를 이제 요즘은 컴퓨터를 하니까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쫙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채팅은 그동안 한 건 충분히 있는데 좀 더 자세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 그분에 대한 케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방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뭘 들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거부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걸 먹는지. 그러면 이제 푸드 다이어리라고 뭘 먹는지 정말 자세히 기록하는 일지가 사실 뭐 일이 늘어나는 거긴 한데 그런 푸드 다이어리 그리고 비헤이비어 매핑 어떤 말을 했고 어떤 부정적인 멘트를 했고 우리를 어떻게 했고 여러 가지 정말 자세하게 쓰는 그런 여러 가지 폼들이 많아요. 일이 늘어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죠. 그런 것도 새롭게 시작하게 되고 이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어떤 일이 생겨서 가족들이 뭐 소송을 걸고 그리고 저기
옴부즈맨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정부의 어떤 뭐 그런 관리 시스템이나 아니면 저희는 지금 저는 알버타주에 있으니까 알버타 뭐 저기 알버타 헬스 서비스에 이제 또 리포트를 하면은 거기에서 공식 조사관들이 나와요. 인베스게이터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하는 차팅들을 다 보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다 보고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또 인터뷰를 하고 이게 굉장히 나는 정말 잘못이 없어도 그런 공식적인 게 들어가면은 사실 굉장히 피말리고 힘들거든요. 그리고 매니지먼트도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그리고 사실 이 관계까지 이 조사 과정까지 안 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는 일단 가족들이 얘기를 했는데 단순히 좀 겁을 줘서 잘 좀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고소를 진행할 건지는 제가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가족들이 지금 말하는 거 봐서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각하게 다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꼭 뭐 이런 건 사실 큰 일이 아니에요.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었고 그냥 밥을 안 먹고 뭐 이런 건 사실은 어떤 죽음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사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가족들이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도 좀 사실 당황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쓰러져 다쳤다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돌아왔는데 뭐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보냈는데 시설에 돌아와서 뭐 2, 3일 만에 이제 돌아가신다든지 이래서 고소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진짜 고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 당연히 뭐 변호사 비용 알아보겠죠. 엄청나죠 여기. 뭐 이길 확률이 있는가? 이길 확률 뭐 많지는 않겠죠 사실. 고령에다가 케어가 확실하게 됐는데 거기도 돌아가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따져서 고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많지는 않지만 저도 주변에서 봐왔고 저 직접적으로 연관된 적은 없었지만 제 가까운 주변에서도 봐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점점 어떤 기대치가 익스펙테이션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요즘 여기도 그 환자분들이 뭐 85, 90살 돼도 뭐 어떨 때 보면 가족들이 영원히 살길 원하는 그런 느낌 많이 받거든요. 완벽하게 늙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이 어떤 섭리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어떤 자연적인 관점에서 그렇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계속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차차 올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